건설 현장 사고의 절반이 가설 구조물 사고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청이 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 부당이득급 반환 소송이 많습니다. 명확한 법 규정을 마련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가 신도청 시대를 맞아 야심차게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에서 보관 중인 간송해례본인데 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목판 복각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깔린 가운데 낮 동안에도 옅게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올라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다시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대기 중의 습도가 높아지면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군위의 가시거리는 90m, 봉화 110, 안동 140m로 시야가 무척 답답한 상황인데요.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다시 높음 이상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14도, 안동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안동 29도, 대구 30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도 계속 고온 현상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쯤에는 또다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많이 숨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체 사고의 절반이 가설 구조물 사고인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청이 현장에 사용된 부품이 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철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수백여 개의 파이프가 인도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1월 포항의 한 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외벽 가설 비계가 갑자기 무너져 4명의 노동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너진 것 같고 이렇게 앞쪽으로 무너졌으면 저 없었겠죠. 저 밑에 깔렸겠죠. 건설 현장의 재해율은 지난 2008년 노동자 1000명당 6.3명에서 2013년에는 9.19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38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0여 명이 가설 구조물에서 난 사고로 숨졌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가설 비계에 사용되는 전체 쇠파이프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인장 강도와 두께 등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가 받는 게 10톤을 받아야 되는데 8톤이나 9톤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하중을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대형 붕괴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청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해줬다는 점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013년 비계용 쇠파이프 제조사로부터 원래 승인받은 원재료와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서류까지 제출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원재료의 80% 이상은 인장 강도 등이 표시조차 되지 않은 중국산으로 매년 2만여 톤, 100만여 개의 비계용 쇠파이프가 전국 건설 현장에 공급됐습니다. 인증받은 걸로 그걸 만들었는지 안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비인증이 되다 그러면 못 쓰게 해야 되는데. 감사원은 대구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 2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5년 전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표준 건축비를 통해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판결한 뒤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임대주택 분양가 부풀리기는 계속되고 있어 법적인 규제가 시급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LH공사가 2001년에 지은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680세대 주민들은 2011년 연말 LH로부터 23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대당 340만에서 360만 원까지 평균 따지면 한 350만 정도 되는데 개인한테 다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2011년 4월 대법원이 LH가 산정한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의 건설 원가 산정은 상한 가격을 의미하는 표준 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는 이에 따라 부당 이득금에 해당하는 차액 1,500여억 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이제 건축비 상한 가격만 정하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국토부 질의 혁신에 따라서 이제 표준 건축비를 적용을 해왔고요. 법원 판결 이후 민간 기업에 대한 분양가 반환 소송도 줄을 잇고 있고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는 건축비를 과도하게 올려 100여 건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관련 소송 금액만도 1조 6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지만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돈을 돌려받을 길은 없습니다.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서 이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0대에 다시 이러한 내용들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민간 건설사에서는 여전히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임대주택의 분양 가격을 올리고 있는 만큼 분양가 산정 기준을 법적으로 시급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가 신도청 시대를 맞아 야심차게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으로 당장 내년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도 국가 투자 예산 확보액은 12조 2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올해 12조 1,200억 원보다 800억 원을 많게 잡았습니다. 신도청 시대 개막과 더불어 경북 발전 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한 한반도 허리 경제권 육성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스마트 융복합 산업 등 400여 건의 국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이 여소야대로 변하면서 힘을 잃은 경북은 당장 내년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여야 3당이 내년 국가 투자 예산을 다가올 대통령 선거용 지역 발전 예산으로 생각해 저마다 확보에 전력 투구할 공산이 있고 경상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을 갖고 있는 시군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정치권 등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구축을 비롯한 광역 SOC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160여 개의 신규 사업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계속 사업에는 도가 요청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교통망 등 SOC 확충이 시급합니다. 또한 경상북도가 향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곧 각 부처에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취합해 최종 검토 작업을 펼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국비 예산 확보에 어떤 역량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창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3년 안에 망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창업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전후 출산 세대인 이른바 베이비 부머들이 줄줄이 은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창업의 실패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년 경력의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48살 김영림 씨는 지난달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출산율이 날로 낮아지자 어린이집 장래가 어둡다고 판단해 제2의 인생 설계에 나선 겁니다. 가맹비만 내면 비교적 손쉽게 차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고려했지만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끝에 자신만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커피를 잘 내리고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제 뭐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런 거가 제일 이제 고민이었거든요. 김 씨가 창업을 준비한 곳은 바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창업사관학교입니다. 여기서 6개월 동안 창업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해외 탐방, 실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예비 창업자들이 4개월 동안 직접 영업을 해볼 수 있도록 점포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 컬러가 배치된 거 보고 더 신선하게 느껴지니까 이거를 사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제일 많이 했어요. 사업자 등록은 물론 소득 신고와 정산, 홍보 등 실전과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창업했을 때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도록 저희가 배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고객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창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10명 중 7명은 3년도 못 버티는 게 현실입니다. 창업으로 더 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장밋빛 기대를 갖고 섣불리 뛰어들기보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등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훈민정음 해리해본은 간송미술관에서 보관 중인 간송해리해본입니다. 이 간송해리해본은 바로 안동에서 발견된 건데 이를 영구히 보존하고 또 안동본임을 알리는 목판 복각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0년 안동에서 발견돼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리해본 간송본은 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목판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견본 목판이 였기 때문에 철저한 고증으로 찢어진 간송본의 2장을 다시 살리고 이를 다시 목판으로 새겨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복각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본문 33면과 17장 이외에도 안동본임을 알리는 강기와 발문 등이 추가됩니다. 이 본사업을 통해서 그 훈민정음의 원형의 모습을 한번 복원을 하고 그것을 다시 그 당시의 그 목판의 모습으로 판각하는 것이 본사업의 그 주요 내용입니다. 안동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복각에 나선 유교문화 보존회는 오는 10월 한글날에 경기도 영릉에서 인출본 일부를 봉정하는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또 전시회를 통해 안동판 훈민정음의 복각을 알리고 안동이 원소장처임을 대내외에 알립니다. 안동에서 다시 목각 사업을 해서 안동본으로 그 세상에 알리고자 그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복각 사업은 목판 원형이 없기 때문에 정본에 충실하고 과학적 분석적 연구로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판각 자체도 그렇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각 사업을 계기로 안동은 다시 한번 기록문화의 보고임을 알리고 한글의 글로벌 브랜드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영양남시 집성촌인 영덕 괴시리의 종갓집이 문화재 보수비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이택식을 한 후손들은 정부 예산으로 집보수를 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년 이상 된 고택들이 즐비한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1673년 현종 14년에 영양남시 괴시파 최초로 문과에 급제한 남봉익 선생의 집은 종택으로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75호로 관리돼 왔습니다. 미음자형의 건물로 조선 후기 주택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아 쇠락해 지난 2년 동안 3억 9천만 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경북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종소는 현대식으로 보수한 이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을 조금 생활하기 편리하게 해놓고 이제 그 가족하고 여기 들어와서 살기로. 남봉익 선생의 대과 급제일인 음력 4월 18일에 맞춰 입택한 후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비 정신이 아닌가 생각 들고 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해평야 서쪽의 창수면 일량리와 더불어 동해안의 대표적 반촌인 괴시리는 고려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 선생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덕의 블루로드 구간으로 트레킹하기 좋은 농어촌 관광 코스 10선에 뽑히기도 한 괴시리는 전통 민속마을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은 이색서정에 혼이 깃든 이 괴시 전통마을을 국가지정 민속마을로 지정되도록 자료조사나 제반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처럼 괴시리도 경북의 전통마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두류정수장터에 대구시가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곳에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경주까지 유치에 뛰어들면서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문을 닫은 두류정수장터는 대구 최고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등 접근성이 좋고 공원과 문화시설들이 인접한 데다 15만 제곱미터의 터는 미래에 충분한 확장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15,000제곱미터 이상의 터에 450억 전액 국비로 지어지는데 대구시는 버려진 산업부지에 환경과 문화의 옷을 입혀 한국문학관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가 창조의 어떤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대구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서울시가 은평구를 내세워 도전장을 던졌고 춘천은 강원도 대표, 청주는 충청도 대표로 나서는 등 전국에서 15곳이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부산, 경남 등 영남권 문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치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광복기와 한국 동란기 때 전국의 문학인들이 대구에서 한국 문학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댄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서를 공감대로 하여서 다시 한국 문학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 문학의 역사와 태동을 함께한 대구가 한국 문학 발전의 중심지로 다시 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 여행 방문지를 묻는 질문에 78%가 서울, 18%는 제주라고 답했고 경북은 경기, 부산 등에 이어 8번째, 대구는 17개 시도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영남 지역 최고 여행지로는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이 상위권 7개 지역을 차지했고 대구, 경북은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한국 여행시 고려 요인으로는 1위가 쇼핑, 2위가 자연 풍경이고 음식과 역사 유적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솔잎폭발이 피해가 비교적 심한 경북 북부 4개 지역 500헥타르 임야에 천적인 솔잎폭발이 먹존벌 1,000만 마리 방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방사하는 천적벌레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육해왔습니다. 솔잎폭발이 천적 방사는 지난 1979년부터 실시한 친환경적인 방제로 전국에서 경북도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5년 농가 경제조사 발표에 따르면 경북 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은 3,822만 원으로 지난 2012년 3,173만 원 이후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 소득 가운데는 순수 영농 활동에 따라 창출되는 경북 지역 농업 소득은 1,547만 원으로 전국 평균 1,125만 원보다 37% 많으며 4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 역시 평균 1,752만 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 부채액 2,721만 원보다 969만 원이 적어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이 이달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당선인들의 국회 상임위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산 최경환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최 의원의 관계자 측은 그동안 경제 부분만 부각돼 비경제 분야에서 활동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지만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란 분석도 있습니다. 또 대선 주자로 꼽히는 무소속의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은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고 또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인 안동의 김광림 의원도 기재위 배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 국제 탄소 산업 포럼이 오늘 구미코에서 개막해 이달 27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탄소 섬유 및 나노탄소 복합 재료의 응용이란 주제로 첫날인 오늘은 국제 탄소 산업 특별 심포지엄, 내일은 한국탄소학회 춘계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탄소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가 열립니다. 또 부대 행사로는 국내외 기업의 탄소 소재 응용 제품을 전시하는 탄소 산업전과 탄소 제품 체험존도 운영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저녁 8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FC 안양을 상대로 K리그 챌린지 12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올 시즌 개막 이후 10경기에서 5승 5무를 기록,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FC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창단 이후 최다 무패 기록과 함께 선두 등극도 기대됩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안양의 1승 5무 3패로 열세를 보였고 올 시즌 첫 대결에서도 앞서 나가던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한 만큼 두 팀의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대기 중의 습도가 높아지면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군위의 가시거리는 90m, 봉화 110, 안동은 140m로 시야가 무척 답답한 상황인데요.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음 이상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 청도 15도고요.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7, 8도가량 높겠습니다. 김천의 기온은 11도, 구미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1도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일요일 오후쯤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